네, 여야의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기한도 잇따라 끝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훈에서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공백 사태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계속 지금 오래가고 있네요. 이게 결국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제 핵심 쟁점 중에 하나죠. 여야가 이제 서로 만나자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도 이게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물밑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겠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났는데 네. 결론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양보하라 이런 이제 입장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마라톤 협상을 제안을 했어요. 이걸 이제 이번 주 안에는 끝장을 내자. 그래서 만나고 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민생 논리를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가 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만나는 건 좋은데 좀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먼저 양보안을 가지고 와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지금의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는 없다. 국회의장 자리를 내놓든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든지 해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기로 지난번 전반기 때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얘기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파기한 것은 맞지만 먼저 민주당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파기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네. 지금 이제 팽팽하게 평행선만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 지수만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네. 워낙에 이제 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그 권한이 좀 막강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서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여야 입장을 좀 더 이제 뜯어보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이 법사위원장의 좀 너무 강한 그런 권한을 그러면은 조정할 여지는 없는 건지, 이를테면은 체계 작구 심사 정도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권한은 좀 조정을 해서 민주당과 타협할 여지는 없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과연 이제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이제 충분히 사실 그 여당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굳이 이렇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고수할 필요가 있는 건지 둘 다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원 구성 때마다 계속해서 예. 여야가 씨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원 구성이 굉장히 늦어지고 지금 이제 3주째 현재도 하반기 원 구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과 역할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체계 작구 심사만 하도록 좀 네. 축소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마치 상원 역할을 하면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여든 야든 법사위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당이 될 때하고 야당이 될 때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으로 법사위를 법제위라든지 사법위로 나누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체계 작구 심사만 기능을 축소하든지 아니면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문제를 아예 명문화시키든지 예. 이런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계 작구 심사, 그 법안의 내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법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심사하는 정도만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지.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정권의 이제 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좀 잡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요. 민주당도 이제 부담스럽단 말이죠. 사실 본회의에서도 이제 그 여소야대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견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서 네. 그렇게 큰 실익이 있느냐라는 예.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라면은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단 지금 이제 야당이 된 상황이니까
개혁 입법을 추진할 필요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더 있으니까 그렇게 큰 소득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오히려 입법에 좀 독주랄까 이런 또 발목 잡기 프레임에 좀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양보하자라는 이제 그런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좀 강경한 목소리가 더 높고, 오히려 동시에 그러면은 먼저 의장단을 선출하자. 네.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또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아직은 우세하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결론은 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오늘이 이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이제 시한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이제 윤 대통령이 하게 되면은 뭐 며칠 내로 사실 임명 강행해도 이제 이 야당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이제 무대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그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자, 지금 이제 이 일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달 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게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원구성 상황을 보겠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김창기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없이 임명을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남은 이제 3명의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순애 교육부총리, 예. 그리고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김승겸 합참의장. 네. 이 3명과 관련해서 과연 3명을 다 임명 강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분리해서 할 것인가 좀 주목 대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9일 날, 30일 날 나토 정상회의 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도록 일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전후해서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망하기는 아무래도 이 박순애, 김승희 이 두 사람은 임명 강행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두 전임 후보자들이 다 낭만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리를 인사청문회 없이 패싱해서 임명 강행했을 경우에 네.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지 않겠느냐. 특히 예. 이제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음주 운전 문제, 그리고 또 논문 중복 게재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예. 또 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갭 투자 문제, 또 편법 증여 의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강행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김승겸 합참 의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특별한 잡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다. 그리고 북한의 지금 핵 실험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북한의 이제 핵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무력 도발의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군 지휘부를 좀 일사불란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김승겸 합참 후보자는 임명 강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당 내부 상황 좀 얘기해 보죠.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이 최고위원회에서 또 이제 설전이 좀 벌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비공개 현안 논의 진행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죠. 현장 상황 녹취로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대표님,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내 네. 최고위원 회의 하는 동안 비공개 회의의 내용들 오픈돼서 비공개 제가 회의 내용이 누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잠깐만요.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네, 지금 내가 있다.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 네, 지금 뭐 현장 상황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좀 악화된 상황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사실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공개적인 언쟁, 신경전이 벌어진 건 이게 오늘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뭐 혁신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준석 사조직이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하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고위원 이제 목 관련해서도 좀 자잘한다. 뭐 이렇게 이제 비난했는데 예. 급기야 오늘 이제 방금 보셨지만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충돌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 주장은 비공개 회의를 하니까 그 내용이 다 유출이 되더라. 라면서 사실상 그 유출자를 배현진 최고위원으로 지목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은 아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많이 유출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무마하면서 심지어는 책상을 치면서 이준석 대표 마이크를 끄기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단순한 두 사람의 신경전이 아니고 네. 지금 국민의힘 내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권력투쟁, 차기 당권 경쟁까지 다 맞물려 있는 굉장히 그 복잡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도 이미 봉숭아 학당인데 오늘 보신 그런 모습은 일종의 예고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여당 내부의 주도권 싸움, 특히 이제 이 이준석 대표 그리고 다른 한편은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윤계와 그렇습니다. 이제 좀 가까운 사이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혁신위원회 출범이라든가 최고위원 추가 지명을 둘러싼 이 갈등, 이게 이제 사실 연결돼 있는 거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갈등의 중심에는 이제 역시 그 이준석 대표와 이제 다른 이 세력 간의 어떤 신경전이 있는데, 네. 자, 이번 주 또 이 이준석 대표로서는 그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리위가 모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윤리위가 결론을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네.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면 징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징계를 한다면은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징계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징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강력하게 이준석 대표를 겨냥을 해가지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윤리위를 흔들지 마라라는 네. 얘기고,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징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은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징계 수위를 보면 크게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명이 있고 출당 공고하는 거 있고 당원권 정지가 있고 그리고 경고가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경고조차도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예. 최소한 경고 조치는 내려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당원권 정지 수준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이제 당원권 정지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최소 뭐 1개월에서 많게는 이제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당원권 정지가 되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제 당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잔여 임기가 만약에 6개월이 남지 않을 경우에는 현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대행을 하는 것이고, 네. 6개월 이상 남으면 이제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번거롭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다,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심각해지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은 또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지금 불복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 수사권도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증거를 가지고 하느냐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고, 정치적 판단은 안 된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윤리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사하고는 전혀 다르다. 윤리위에서는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성상납 의혹을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와 진술들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간에 네. 국민의힘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양희 위원장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제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일단은 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민주당에서는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광욱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있었죠.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선에서도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지금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책임론과 함께 같이 노선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과 관련해서 징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네.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문제는 과거에 이제 팬덤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내로남불의 문제가 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민의힘이 혁신의 길을 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동지를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국민께 갈 것이냐 아니면 동지를 감싸면서 국민들로부터 버림의 길을 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윤리를 지금 압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윤리위는 이제 윤리 심판은 굉장히 딜레마예요. 왜냐? 과연 그 발언을 가지고 중징계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경징계감이다라는 이제 그런 내부의 좀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경징계를 할 경우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또 그리고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할 수가 있고 그러나 또 중징계를 할 경우에는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제 뭐 철험의 소속이고 또 강성 팬덤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반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해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중징계를 해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도 역시 최강욱 의원 징계를 둘러싸고 내용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양쪽 당 모두 이제 이 징계안을 둘러싸고 결정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 이제 당내 이 내용과 좀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